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다이어트 영상, 다이어트 Q&A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통통과 퉁퉁을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의 큰 감량기를 거쳐서 지금의 몸무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뭐 옷, 화장품 이런 거보다도 사실 어떻게 살을 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몇 년간 유지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어떤 몸무게 변화를 겪어왔는지 다이어트 서사, 그리고 막 엄청 신박한 완전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직장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맨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무물로 미리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위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체형인지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모태마름인 줄 알았다, 다이어트 한 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형, 체질, 다이어트 서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원래 타고난 식탐과 식욕이 둘 다 많은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 5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항상 그녀와 똑같은 양을 먹길 원했고, 간식이나 음식이 있으면 배불러도 이걸 못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숟가락을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물론 식욕, 식탐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체형은 원래 이거는 좀 유전적으로 상체에 살이 밀집되어 있고, 하체는 뭐 물론 70kg였을 때는 하체도 통통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체보다는 마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다리만 보면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마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체만 보면 제가 키 168에 52kg인데도 불구하고 5호 사이즈, 정 5호를 입으면 자켓이 좀 끼더라고요. 그래서 체형적 특징으로는 상체 통통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무게 변화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리면, 제 기억상 중1 때 53kg, 54kg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한 10년간 그 몸무게를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찌다가 고3 때 제가 70kg까지 쪘는데, 문제는 70kg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면 그 이후로 이제 몸무게를 안 쟀었거든요. 수능 직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70 초반까지 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재수 때까지 이어지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60kg대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1살 때부터 25, 26살 때까지는 60, 61, 62 요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6살 때쯤에 살을 빼자, 살을 좀 제대로 더 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1년 정도 잡고 좀 길게 감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짝 49kg까지 빠졌었는데, 근데 제 기준에 49kg였을 때 이게 뭐 옷 입을 때 잘 어울리고 이런 건 좋은데 빈혈이 오고 너무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이후로 약 4년 정도 50에서 52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0 플러스 알파까지 쪘다가 49까지 쫙 빼봤다가 그리고 다시 50에서 52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요에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았습니다. 요요 겪으신 적 있나요? 요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몇 킬로 찌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70에서 60으로 갈 때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진짜 무식하게 거의 절식하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별별 다이어트를 다 해봐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그때 무조건 요요가 왔어요. 덴마크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한 텀 끝나면 무조건 폭식하고 밤에 야식 먹고 이러면서 요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뭔가 제 식단을 강하게 제어하는, 너 딱 이거만 먹어,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항상 요요가 오더라고요. 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더 강하게 제어하면 무조건 요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단을 제어하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냐, 유지기에는 어떻게 했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성분을 알고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남이 짜주는 식단 안에 제가 들어가서 갇히는 게 싫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느 정도 몸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뭘 먹어도 어떤 식당을 가도 이건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지방이다, 이런 거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잘 모를 때는 당연히 이런 걸 안 따지고 먹었죠. 그렇다 보니까 즉석 떡볶이에 라면사리 넣고 볶음밥까지 먹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탄수에 탄수 먹는 거잖아요. 성분이 되게 이상한 건데 예전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 좀 성분을 알고 식단을 제어하고 다이어트 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뭘 먹든 간에 진짜 건강한 샐러드를 먹든 아니면 아웃백에 가서 치팅데이를 갔든 치킨을 먹든 내가 뭘 먹고 있는지는 인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치팅데이야. 그래서 제가 뭐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탄수화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따가는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성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다이어트 유지기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되게 많이 사게 됩니다. 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사게 돼요. 뭐 현미 닭가슴살 주먹밥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도시락처럼 세트로 나온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식단으로 짜야 된다는 부담감에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구매하게 되는데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원래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것만 먹어도 살이 쭉쭉 빠져요. 근데 이런 레토르트 다이어트 식품들을 몇 년간 먹게 되면 먹으면서 조미료 먹을 때처럼 이거 건강에 좀 안 좋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성분을 자연식품으로 섭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성분에 같은 칼로리더라도 이 자연식품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50에서 52kg를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는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양배추를 구워 먹거나 계란 참치를 먹거나 뭘 먹거나 시중에 나온 냉동 다이어트 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식품으로 탄단지를 섭취하려고 했던 습관이 제 다이어트 유지기에 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식욕을 어떻게 잠재우나요? PMS 기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야식 어떻게 참나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식욕, 식탐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폭식하고 울고 심지어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은 그 단백질 바 있죠? 그런 거 7개를 먹고 저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막 침대에서 울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도 식탐을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때는 제가 2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스스로와 협상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에그타르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참아, 무조건 참아가 아니고 진짜 먹고 싶어? 지금 에그타르트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제 질문을 해봐도 먹어야 돼.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나 오늘 종일 일이 안 될 것 같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케이, 2입 먹자. 크게 베어 먹는 거 양껏 2입 먹고 대신에 오늘 하루 종일 다른 간식은 먹지 말자. 아니면 저녁에 밥을 한 숟갈 덜 먹자. 이런 식으로 하루 총량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크게 일주일 총량을 정해두고 저 스스로와 계속 협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쓴 방법은 이건 폭식을 막는 용도였는데요. 배고플 때 식사에 돌입하는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되게 빨리 먹는 스타일이에요. 특히나 배고플 때는 거의 몰두해서 진짜 허겁지겁 먹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지금 진짜 허기져? 진짜 배고파? 이럴 때는 바로 식사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하려고 했고 아니면 달걀 2개라도 사와서 먼저 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닭갈비나 라면, 치킨, 피자 이런 게 앞에 있을 때 제어하는 게 좀 어렵다, 나는 폭식으로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식사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폭식하는 케이스를 좀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귀여운 질문이어서 따로 뺐는데 엽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60kg대일 때 엽기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소세지에 떡볶이 반에 주먹밥 비벼 먹는 거 그 조합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엽떡에 대한 갈증이 사실 아직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못 끊어요. 중독처럼 한 번에 끊기는 어렵고 먹으면서 이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엽기 떡볶이를 우리가 처음에 딱 첫 입 먹었을 때 완전 짜릿한데 식사 중후반으로 가면 살짝 그 기쁨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입까지 가장 행복한지 내 만족도를 딱 돌아봤을 때 나는 이거 3입만 먹어도 이 기쁨은 가져갈 수 있겠어 싶으면 엽기 떡볶이 같은 거 시켜서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3입까지만 딱 맛있게 먹고 그 뒤에는 야 나는 딴 거 좀 먹을게 하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좀 먹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 술 먹는데 어떡하죠? 전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다이어트와 술은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그럼 저녁을 계속 먹게 돼요. 이상하죠? 1차에서 저녁 먹고 2차 또 가고 3차 또 가고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이어트랑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주 절대 안 먹고 진짜 물이랑 깡소주만 마신다 하면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 건강 너무 상하니까 다이어트가 정말 하고 싶다 하시면 술은 잠깐 좀 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그 직장인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어요.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데 다이어트 하신 건가요? 직장이랑 다이어트를 어떻게 병행하나요? 이런 회사 관련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공감하는 게 회사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나 혼자 샐러드 시켜 먹고 포케 시켜 먹고 하면 되는데 팀장님한테 포케 드시러 가실래요? 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때 제가 썼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점심을 밖에서 나가서 먹는다 하면은 돈가스, 제육볶음 이런 각종 위험한 음식들이 도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러 간다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먹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적당히 저는 이미 배가 차기 때문에 닭볶음탕 같은 거를 이제 후식처럼 몇 입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닭볶음탕 못 먹으러 간다, 돈가스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자리에서 조용히 단백질 쉐이크로 배 좀 채우고 점심 식사 가서 양 조절하는 게 훨씬 좀 말 들을 가능성이 적은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다이어트가 그냥 대화의 소재가 되게 했어요. 널리 말하고 다니면서 제가 다이어트 한다는 거를 많이 알렸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만 우리가 사실 간식, 주전부리를 안 해도 성공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여기저기 말해놓고 자리에서 갑자기 과자 까먹고 있으면 서로 웃기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밥 먹으면서 저 이제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다이어트를 대화 소재로 쓰면서 계속 소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 회식 메뉴를 회로 미리 선점하세요. 회식 메뉴를 정할 때 빕스, 아웃백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다이어트에는 가장 안 좋고 거기도 가서 밥이랑 냉면 먹을 수 있으니까 전 별로였어요. 저는 횟집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뭐 매운탕이나 밥 사이드 좀 참고 회만 먹으면 그만큼 좋은 다이어트 단백질 식단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회라고 했을 때 웬만한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시니까 저는 회식 메뉴로는 회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식이 잡힐 것 같다 할 때는 미리 회가 먹고 싶다고 메뉴를 선점하세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방해받지 않고 현명하게 회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주셨던 직장인 관련 질문들이 직장인이 되니까 살이 찐다, 허리에 살이 찐다, 안 찌던데 살이 찐다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쭉 앉아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걸어다니던 대학생 때와는 달리 안 찌던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앉아있을 때 자세 있죠. 자세만 좀 바르게 해줘도 훨씬 군살 찌는 게 덜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등 완전히 말아가지고 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거북목으로 컴퓨터를 막 보는 것보다 어깨 딱 젖히고 자세 딱 잡고 배에 힘 주고 일하고 있으면 훨씬 이 옆구리, 뒷구리 이런 군살 찌는 게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상 우리가 원래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먹었는데 티라미수 케이크, 치즈케이크를 한 조각 조금만 먹었어 하면은 이거는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죠. 칼로리가 너무 높고 당도 높은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양은 내가 최대한으로 줄여봤는데도 안 빠져 한다면 이 먹는 거의 종류, 성분을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우리 꽁지분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다면 만약에 백미 기준이었다 하면은 잡곡밥으로, 나중에는 현미밥, 곤약밥, 파로밥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다이어트 간식, 이거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단백질 과자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한 작년부터인가 제가 이 다이어트 과자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어트 과자에서 짜고 자극적인 맛이 만족스럽게 느껴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 맛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다이어트 과자, 다이어트 간식은 오히려 끊고 있고 오히려 이걸 먹을 바에야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좀 넣어서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굉장히 효과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 안 찝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 먹었더니 나 어제 야식했는데도 살이 안 쪘더라 라고 말하는 게 이 몸무게를 재기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쟀을 때보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잰 걸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체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당연히 흰 강낭콩 추출물, 가르시니아 이런 거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먹을 때도 있지만 확실히 내가 이걸 먹어서 어제 먹은 게 내 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배변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변 활동은 당연히 이제 내가 원래 하던 활동보다 이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체감되게 배변 활동이 잘 된다. 이거는 체감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효과를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았다, 효과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것만은 반드시 안 한다 하는 거 있었나요? 였는데 술, 떡볶이, 특정 식단 다이어트입니다. 요 세 개는 제 기준 다이어트의 주적이었고 제가 최근에 또 이걸 까먹고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동안 너무 괴로웠고 심지어 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식탐 있는 사람한테 특정 식단 다이어트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치팅데이 안 하셨나요? 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절식을 하지 않고 에그타르트가 너무 먹고 싶으면 2입 먹고 나중에 좀 참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예 못 먹는 음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치팅데이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치팅데이라고 해서 확 많이 먹으면은 뭔가 내가 이때까지 해놨던 거가 좀 아쉬운 느낌이어가지고 치팅데이는 유지기 때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나를 너무 제한하지 말 것. 여기가 다이어트가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너무 괴로운 거라는 생각에 확 몰아붙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꽁지분들도 너무 몰아세우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 간다고 생각할 것. 제가 70kg였을 때는 만약에 누군가 나를 48kg로 바꿔준다면 그때부터는 유지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유지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이어트는 감량기 당연히 힘들지만 유지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평생 간다. 평생 가는 나의 동반자다라는 생각으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행복도를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엽기떡볶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맛있는 거를 몇 입까지 먹었을 때 가장 맥스로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오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예쁜 옷을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행복도는 내가 또 어디서 얼만큼 느끼는지, 이 먹는 것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되게 다양한 행복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크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살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우리의 멘탈과 행복이 다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들을 쭈루룩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라는 간단한 규칙이 있지만 또 이거를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건 나랑 좀 잘 맞겠다 싶은 것만 쏙 빼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다이어트, 현명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장기전으로 끌어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제 좀 통통했지만 정말 먹고 싶은 거 양껏 먹었을 때 있죠. 그럴 때 느꼈던 자유로운 행복감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말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은 전혀 아니었고, 저처럼 이제 제 행복을 생각했을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한번 쫙 빼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해, 남들은 어떻게 살 뺐는지 궁금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70kg 시절의 저나 지금의 저나 똑같이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